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내일부터 2주차에 접어듭니다. 국감 첫날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가 각 부처별 사안마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전국 주도권 다툼, 국정감사 2주차,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시작된 국정감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은 국감의 스타도 한 방도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감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죠.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힘든데 저는 국회 운영이나 국회 구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아수라장이고 또 이랬던 적이 이번 국회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 혐오는 유발되고 있고 이따가 지지율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생입니다. 예. 뭐가 민생에 지금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책임을 못 하고 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 파격적으로 민생을 부각시키고 또 민생을 더 살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을 눈에 싣고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예. 정말 대실망입니다. 예.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배종호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예.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국정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인데 예.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낱낱이 좀 따지고 예. 대응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 전부터 사실 이제 여야가 대결 정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비서고 논란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통보 그리고 여가부 폐지 등 하면서 지금 국감 첫 번째는 오로지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는 이제 그런 국정감사 첫 주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도 똑같은 그런 양상 오히려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역시 이렇게 국감이 정쟁만 있게 된 것은 지금 전국이 대결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 대결 전국을 벗어나는데 먼저 좀 앞장을 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생이 실종된 국감입니다. 자, 이번 주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모레로 예정된 감사원 국감이 아닐까 싶어요. 국감 직전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은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가장 실질적이고 예. 또 가능한 부분인가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예. 왜 지금 빅데이터로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보면 예. 감사원의 응급량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응급량이 많아지고 부각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성역은 없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또 감사원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서면 답변 요구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뭐 있었느냐. 감사위원이 공유되지 않았던 내용을 감사원의 사무처장이 일방적으로 지금 감사원 사무처장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은 그게 아닌 거죠. 왜?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뭔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 요구와 관련해서 교감이 있었다. 예. 이게 바로 문자 관련 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도 있다. 예. 다 수사를 좀 미리 다른 사람들 해놓고 결국 유족들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요구돼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절차를 지켜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조율을 해보면 절차를 좀 더 잘 지켜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감사원의 기능상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죠. 예. 절차를 타당하게 하고 예.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수사들 과정들을 다 이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예. 서해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그 보고를 최종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당시 국정원장에게 전달 받았는지 여부를 대통령이 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보내는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감사원과 대통령실 유착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립성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대통령은 이 뒤에도 이제 어떤 그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 이제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 과연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할 만한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일단 감사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행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하고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대통령 직속의 하부 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됐고 실제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보면은 표적 감사, 정치 감사, 하명 감사라는 논란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것이 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북송 어민 사건도 그렇고 전 정권 때리기 감사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우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로 이게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갖춰진 그런 감사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를 정말 추상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이런 와중에 지금 유착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자까지 노출됐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실세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의 실세 두 사람이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는 일단 두 사람이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더구나 지금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가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자 내용을 보면은 지금 나오는데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이 얘기는 두 사람이 아주 긴밀하게 교신했다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증폭시키고요. 그리고 또 무시간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겨레가 보도를 했어요. 현재 감사원이 불법 감사다. 이유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통보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 감사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시간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감정을 서로 이입하는 이런 것이 두 사람이 긴밀하게 유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문자를 보낸 장소가 국무회의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건물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대감 게이트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실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감사원이 하부 집행하는 그래서 이건 정치감사, 보복감사다. 라면서 지금 뭐 앞으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겠고 감사원은 구속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뭐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배종선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문자 메시지가 뭐 내밀한 협의의 증거라고 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어떤 뭐 언론에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대통령에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오간 게 아니냐 이런 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덕 이 감사원이 또 대통령실과 연계돼 있거나 대통령이 관여되는 것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문자가 노출되면서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이 노출이 빚어지고 좀 이런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대통령실에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예.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이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다 제대로 이행을 하고 이런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한 상태에서 수사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서면 요구를 감사원에서 하는 것,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대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 마치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자칫 이거 뭐 정치적 의도가 아닌 것,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또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예. 어쨌든 조만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짓고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원은 14일 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봐야 되겠지만 예. 첫 번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담길 걸로 봐요. 왜냐? 서면 조사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죠. 예, 조사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했는데 예. 그 얘기는 앞으로 중간 감사 결과에 문재인 대통령도 연루된 것처럼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돼요. 예. 근데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중간 감사 결과에 담긴다면은 예.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것은 전 정권 때리기다. 그리고 예.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즉각 사퇴 또 플러스 공수처에다가 지금 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는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세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예. 하나는 이제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이제 나오겠지만 첫 번째로는 바로 월북으로 인식이 된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유가족도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얼굴을 떳떳이 들고 사회생활을 하겠느냐,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되고 난 이후에 3시간 동안 이 서해 피살 공무원이 생존해 있었는데 왜 신속한 조치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살해되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북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부분, 그것이 무슨 배경이 있었느냐, 북한에 대한 눈치를 봤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느냐, 이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간 결과에서 발표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냐면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런 만큼 정쟁은 계속해서 관련해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예. 잠깐 첨언하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면은 감사원 법에 따라서 예.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하면 매우 중요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상시 공직 감찰이다. 라는 거 한 줄만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예. 이 부분은 명백하게 감사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까지 된다면은 예.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여야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 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반일 선동은 죽창가 시즌2입니다. 예.
지금 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뭐 상당히 높아지면서 네.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을 놓고 지금 상당히 공세 수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 표현이. 왜냐하면 이것을 친일 국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국방 자체가 일본에 가깝게 또 일본에 또 유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정부의 안보 자체가 사실상 이 야당으로서는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죠. 가령 예. 정확하게 저도 몇 대의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등장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일본 측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왜 독도 185km의 공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할 수밖에 없냐. 또 미국 쪽으로 돌아가고 있던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이에요.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 북한이 남한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국까지도 그렇다면은 이 합동훈련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미일이 공조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북한을 또 안보상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미일 공조 시스템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이 친일 국방이다라고 규정할 부분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적하면 되겠죠. 예. 우선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벌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차례 이상 예. 지금 또 북한 창건일을 앞두고 새벽에 또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심야 도발을 가해왔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은 잘못됐는데 예. 우리가 너무 일본하고 지금 그런 언급도 일본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외교 문제가 있는 이런 예.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굴욕 없이 예. 또 일본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예. 북한이 원인이 된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서 예. 친일 국방이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죠. 예. 강조점이 지금 좀 이제 잘못됐다. 예. 친일 국방이라는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됐다라는 네. 부분은 굉장히 강한 부분도 있는데 예. 과연 이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예.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냐라는 예. 부분을 좀 정확하게 배경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상당히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한미일이 군사 훈련을 할 경우에는 예. 오히려 또 북중러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예. 그런 협력 체제를 강화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구조가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이 외교 또 경제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또 북한의 핵무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예. 그런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과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충분히 방어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일본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될 부분이 있지만은 예. 한미 동맹 차원에서 또 한미 군사훈련 차원에서 충분히 이 방어가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가게 되면은 예. 결국 이제 자위대가 지금 우길기를 달고 동해에서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려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시절에 뭘 강조를 했습니까?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예.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김태효 지금 국가안보실의 1차장 같은 경우 그걸 또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오히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일본의 예. 군사 이익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친일 국방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이 동북아 안보 관련된 특히 이제 군사 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팩트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안 했는데 한미일 공조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있지만 일본에 대한 위협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위협은 지금 미군 기지가 한국에도 있지만 미군 기지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과도 공존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한미일이 공동으로 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공조의 합동 훈련인 거죠. 그리고 예. 우길기가 문제된다면 그 부분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예.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일본이 우길기를 등장하고 나오면 우리 국민 정세도 안 좋고 예. 그리고 이번 공해상에서의 훈련은 일본이 무슨 독도를 위협하거나 이런 취지라면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예. 하지만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은 평화를 계속 강조하고 9.19 군사협의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안 했나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한미일 공조를 해서 동해상에 훈련을 안 하는 게 일본의 예. 핵무장을 완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지름길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보는 우리가 예.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볼 부분이라는 거죠. 예.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과연 어느 쪽이 좀 감정적인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미 군사 훈련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일 연합 훈련 하면 그 지향점이 상당 부분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겨냥하거든요. 예. 한국은 지금 북한을 겨냥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가게 된 최종 종착역은 대중국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되지만은 예.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외교 안보 차원에서 또 예. 경제 차원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과잉 방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국익과 안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뭐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게 또 갈라지는 걸 보니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착잡할 것 같아요. 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맺었던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권영세 장관의 발언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감 발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상황이 훨씬 더 이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9.19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 합의 파기 가능성 전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쉽게 뭐 파기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란 9.19 합의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간에 군사적인 긴장 예. 관계를 해소하고 또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이 어떤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9.19 합의대로 이행이 되고 있냐면 전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사문서가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합의의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제 파기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북한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9.19 군사합의의 내용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합의 정신을 좀 깨버린다면 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위협을 가해오는 순간에야 그때야 좀 더 고심한 뒤에 정부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선언을 해버리면 북한보다 먼저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북한은 이걸 또 꼬투리 잡아서 더 우리에게 큰 위협을 좀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9.19 합의라는 것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지난주 강릉에서 일어난 현무 투시 낙탄 사고와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합참이 당초에 이제 그 대통령실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뭐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다음 날 이제 말을 좀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단 이번에 현무 2의 낙탄 예. 사고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우리 군의 능력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이거는 킬체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경우에 원점을 타격하겠다라는 우리의 능력 그리고 준비 태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인데 네. 이게 북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쪽으로 이 날아와 가지고 낙탄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쪽을 향해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예. 이게 탄두가 폭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지. 만약에 탄두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전에 좀 충분한 고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방 당국도 그리고 또 뭐 행정 당국도 전혀 몰라가지고 강릉 일대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려 8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사과 유감 표명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늦장 대응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여기에다가 네. 이번에 좀 말 바꾸기 논란이 또 터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사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했느냐라고 하니까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국정감사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입장문을 발표해가지고 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우리 국방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지난번에 뭐 북송 사건도 그리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도 어떤 증거를 전혀 안 내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국방부가 돼야지 정권을 위한 그런 국방부가 돼가지고는 예. 국민들의 신뢰를 좀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 교수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돼야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걸 뭐 정치적 공세로 가져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방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예. 수습 대응이 좀 미숙했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또 안정감과도 또 예. 연결될 수 있는 민심의 안정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불안정성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현무 미사일이 우리의 주력 미사일이라면 그 부분도 이제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강릉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 또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부분, 그러면 합참과 공유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소통 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빨리 보완이 돼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로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뭐 다 돼서 정당 지지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30% 정도에서 양당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무당층이 뭐 연중 최고 한 30%까지 늘어났다는 건 예. 아니겠습니까?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 대한 예.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예. 혐오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대략 뭐 여야할 것 없이 좀 긴장해야 될 배종찬 대목인가 소장님 봐요. 여러 예.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무당층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예. 지금 30%까지 갔다는 것은 한 10%포인트 이상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성 정치권이 특히 이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매일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상당히 거부감, 실망감이 반영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대의 무당층이 49%까지 늘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준석 사태 때문에 지금 특히 2대 남에서 국민의힘에서 등을 돌려가지고 또 그렇다고 바로 민주당으로 가지 못하고 무당층 상태, 예. 중간 상태에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당층이 30%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여야할 것 없이 조금 상당히 긴장이 되는 대목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원인과 뭐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뭐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지. 예. 정치 혐오죠.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지금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예. 다수당이지만 또 정책적인 대안을 곧잘 바로 내놓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 민생이 외면되고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우선적으로는 정말 민심이 강력하게 이 국회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강화돼야 됩니다. 예.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과연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이 평균 평가치에도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국회에 대해서 준엄한 평가가 내려져야 되고 예. 차제에는 이런 우리 국회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아예 개헌을 통해서든 완전히 좀 혁신적으로 좀 다른 국회의 구성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법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이 역할 정도밖에 기능밖에 못하는 정당 체제로서는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런 깊어질 수밖에 상황이 없는 지속되면 어떻게 신당이 출마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딜레마인 게 예. 제3정당도 그동안 충분하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을 못했기 때문에 예. 제3정당에 대한 가진 기대감도 않고요.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새로운 제3정당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 기존 정당에 알겠습니다. 대한 기대도 없는 망연자실한 상태인 거죠. 아유, 알겠습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